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렇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이제야 안겨주게 되어 미안하다. 무병무탈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북한 평양에서요, 뉴타운 지구 중에 하나인 화성지구 준공식이 얼마 전에 굉장히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북한이 이 장면을 보란 듯이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고층 빌딩 사이로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요. 자, 축하를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이 저렇게 꽃과 인공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뭐 아예 주민들은 눈물까지 흘리고 있고요. 저기에 김정은이요, 딸 김주애와 함께 자 환호를 받으면서 저렇게 테이프 커팅까지 합니다. 자, 이 백두혈통이 그야말로 총출동한 화려한 준공식이 열린 건데요. 그런데 이 화성지구에는요, 저렇게 뭐 불고기집도 보이고요. 300석 규모의 저게 북한판 PC방이래요. 그러면서 컴퓨터 오락관까지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뭐 일단 자재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조원범 박사님. 예. 일단 이 공개한 뉴타운 영상 보기만 하면은 뭐 일단 삐까뻔쩍하고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 평양 뉴타운 여기가 서울로 치면은 위치가 어떻게 돼요? 뭐 종로입니까? 강남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2021년부터 1년에 10,000세대씩 5년 동안 5만 세대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1년은 어디냐면 송신 송화지구. 우리로 치면 가락동. 가락동하고 성남으로 이어지는 그쪽 지역에 송신 송화지구에 10,000세대를 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 3, 4, 5 요 단계 이제 네 개는 바로 저기 화성지구라는 데거든요. 우리를 치면 노원구예요. 아, 그래요? 노원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 지역은 원래 거의 허허벌판. 그러니까 버스 종점에 해당하는, 네. 그다음에 지하철 종점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평양시가 이건 뭐 김구명 평론가님 말해야 되는데, 보면 중심부는 삐까뻔쩍한데 네. 평양시라 하더라도 심지어 외곽은 수돗물조차 안 들어오는 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평양시 중심은 뭐 살만한데 외곽은 지금도 한 3,000달러면 아파트를 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양시의 주택난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5만 세대를 짓는 건 잘 짓는데 네.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뭐 지금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광판이 막 보이고요. 저거 다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3년 기준, 작년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 북한 경제가 3.2%, 1% 성장해서 놀랐어요. 왜 그렇지? 알아보면 엉망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건설이 8.2%예요. 건설. 예.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전기, 수도, 가스는 마이너스 4.7%예요. 전기, 수도, 가스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설만 해놓고 저기 전기, 수도, 가스는 설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껍데기만 있고. 네. 왜 마이너스냐면은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돼. 그걸 못 하는데 집만 짓는 거죠. 그게 이제 저 오늘 주제, 저 아파트의 그 슬픈 예. 현실이죠. 그런데 평양의 송화거리라는 곳에요. 예. 8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또 졌다. 예. 그래서 뭐 이거를 굉장히 자랑하기도 했는데 이건 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아파트요. 김정은이요. 예. 김정은이 고층 아파트의 진심입니다. 저거를 김정은이 설계했다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설계 전체란 건 아닌데 네. 지난주에 나온 백두산 설계연구소라는 북한 기록 영화거든요. 예. 그 기록 영화에 보면은 연구사들이 감동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김 위원장이 무려 10,000 수천 건에 해당하는 산림집 설계 도안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저러고 다니는데 뭐냐면은 내가 했는데 잘했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는 전문적인 거 하겠죠. 네. 근데 가면 창문은 여기다 내야 돼. 문은 왜 이래? 색깔 이렇게 칠할 건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아파트 구조나 배치 이런 게 모두 김정은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고 기분 나쁘면 다시 지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80층 아파트 집착하는 거예요? 고층 아파트에 집착한다니까. 왜냐하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데 북한 경찰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목 건축은 일단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말하면 짓거든요. 돌격대져서. 그러니까 높고 거창하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뭐 소련에서 유학했는데 모든 독재자들은 웅장한 건물을 좋아하고요. 네. 이 원조가 스탈린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확하게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치적으로 앞세워서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건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네, 눈에 보이니까 내 성과로 딱 내세울 수 있는 게 저거다. 저거죠. 네. 그런데 일단 성과로 뭐 내세운 건 맞습니다. 김정은이. 그러면 야, 이 성과로 내세운 평양 뉴타운 화성지구. 여기 김금혁 평론가는 또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네. 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방금 조한부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래 그 지역은 농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농지를 개발하는 것을 택지 개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철저한 택지 개발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체 거주하던 주민들이 없어서 이 새롭게 일떠선이 화성지구에는 이 화성지구가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용성구역이 있습니다. 이 용성구역에 살고 있는 평양과학원의 과학자들, 기술자들 혹은 용성과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거 여기로 이주를 한다고 전해져 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 각 도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이 건물에서 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올 수는 없는 곳은 맞나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배당권이 없고요. 예. 어디까지나 평양시에서 이 평양시 혹은 각 구역 기관에서 선발된 사람들, 즉 이 사람은 충성심이 뛰어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예. 1차적으로 과학자들을 줬고요. 두 번째는 충성심 높은 사람들 줬고 세 번째가 바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배당권이 돌아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김금혁 평론가. 예. 내부는 안 보여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부가 뭐 1초도 안 나와요. 근데 거주하는 사람은 그러면 한 명도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현재 이제 김정은의 그 환영 행사에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자로 보이고요. 예. 내부를 안 보여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부의 어떤 그 마감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성지구 이전에 어떤 새롭게 먼저 건설됐던 그 신도시를 방문을 했을 때 네. 가스관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던 모습도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네티즌들이 아니 가스관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가스 버너만 있다. 네. 이거야말로 정말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다 예. 보니까 북한도 아마 그런 비판을 좀 의식을 해서 내부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뭐 그런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용정 네. 센터장님. 아까 영상에서 PC방도 잠깐 나왔어요. 네. 뭐 북한판 오락실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북한의 최초의 그런 PC방인지도 궁금하고 보면은 컴퓨터도 없고요. 네. 전기도 없고 북한에서 인터넷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본격적인 북한의 PC방, 우리 네. 개념의 PC방으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세련되게 돼 있고 우리 뭐 PC방과 유사한 그런 의자도 있고요. 테이블도 아주 좋은데 보시다시피 PC가 하나도 없죠. 그렇네요. 300대가 놓여 있어야 되는데 아직 좀 그런 게 조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전기 문제야 뭐 그렇다 치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PC방에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 PC방이라는 건 상상을 못 하는데 북한은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네. 인트라넷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는 차단된. 원래 인터넷이라는 게 미군이 내부 정보 제공을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제 상용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예. 북한은 그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광명망이나 뭐 이런 내부 인트라넷으로만 소통하게 돼 있고 인터넷 접근은 금지돼 있고 아주 극소수 네. 정말 2,500만 인구 중에서 뭐 1% 될까 말까요? 그 정도의 인원만 특수 목적을 위해서 인터넷에 접근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 그래도 네. 그냥 내부적으로 돼 있는 이런 걸 하지 우리처럼 뭐 RPG나 뭐 이런 롤 게임을 한다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런데 궁금한 게 네. 북한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인트라넷을 쓰기 때문에 컴퓨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보여주기 창피한 수준의 컴퓨터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컴퓨터가 뭐 대북 제재여서 들여오기 어려운 품목이라서 그런 거예요? 북한도 지금 컴퓨터는 어느 정도 좀 국제 수준, 뭐 중국 수준에 맞춰가지고 예. 중국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반입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북한 TV나 이런 데를 보면 자기네들이 PC를 통해 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는 주는데 그게 역시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는 뭐 너무 극명한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김정은이 이 평양 뉴타운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조원문 박사님. 예. 그러니까 저 때가 김일성한테 참배를 하러 갔어야 되는 때인데 그걸 안 가고 저 준공식을 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드러내놓고 네. 김일성은 잊어라. 선대는 잊어라. 사이로는 나의 사이로지 네. 이제 김일성의 사이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난해에 태양절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사이로라고 그랬거든요. 아, 네. 근데 올해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한 6, 7번은 썼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안 갔다는 거죠. 그 날짜도 4월 15일 날 할아버지 생일날 참배를 간 게 아니고 자기의 치적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면 텔레비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김일성 사이로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현지 지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침에 틀면은 그 리춘희 아나운서 있죠. 예. 시뻘건 배경으로 경야는 어쩌고 이렇게 처음 나옵니다. 네. 12시에 또 나와요. 그다음에 3시에 나와요. 네. 5시에 나와요. 그다음에 8시 본뉴스에 나와요. 마지막 방송 끝날 때 나와요. 그럼 하루 종일 김정은으로 도배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날 도배는 김일성으로 도배가 돼야 돼. 물론 사이사이 나와요. 예. 그러나 저 얘기는 뭐냐면은 드러내오는 도발이다. 할아버지 생일날 할아버지를 기념해야 되는데 저기에 김일성 어쩌고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시대를 열고 싶은 거죠. 거기다 딸까지 데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최근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때부터인가 처음에는 김정은을 천만자식 어버이 그랬어요. 네. 아무리 어버이라면 84년생인데 좀 낯뜨겁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통일됐어요. 경애하는 어버이 총비수동지. 아.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이면에는 자기만의 시대를 열고 싶은 몸부림치는 할아버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경제는 엉망이고 지금 환율이요. 지난해 1달러, 지난 요 시기에 1달러에 북한 원화가 8,400~500원이었거든요. 지난 주말 23,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경제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안 되니까 예. 건물이 지금 보이잖아요. 나 잘했지 하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4.15에 김정은이 할아버지 참배 안 하고 자기 행사, 자기가 직접 설계한 건물 이걸 공개했다는 건 아주 정말로 도발적인,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평가하기에는 할아버지를 지우고 빨리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아. 조급함이 보이는 행보라고 볼 수 있죠. 선대를 지우고 나만 바라봐라. 나의 치적을 바라봐라. 또 이런 메시지였다라는 건데 이런 속셈을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요 평양의 뉴타운을 외곽으로 계속 확장을 해가겠다 이런 건설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올해의 1만 세대 건설 사업으로서 당 대회 이후 강력하게 실행되어 온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마침내 완결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김근혁 보좌관. 네. 그러니까 이 평양 뉴타운에 누가 들어가서 사는 건지도 궁금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직접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북한도? 북한은 이 주택관리 시행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우리처럼 개개인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게 형식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시행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다세대라든가 아니면 네. 신혼부부라든가 혹은 노약자가 있다든가 혹은 신체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류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북한의 모든 것들은 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법칙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뉴타운에서도 주택 간 개개인 간의 주택 거래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주택 거래가 불법이다 보니까 이런 북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많은 어떤 북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 평양에서 살다가 넘어오신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 평양에서의 집값도 제가 있을 때보다 상당히 뛰어서 지금 뭐 10배 가까이 뛰었다. 대동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네. 10만 달러는 줘야 된다라고 리일규 참사가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도 그런 시행 규정과 다르게 북한 주민들 사이의 부동산 거래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그걸 알면서 그냥 암암리에 방치를 한다 이 얘기예요? 사실상 북한 당국도 그것을 모를 리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부동산 거래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익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차익을 다 주택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뭐 예. 윗계급
윗사람에게도 좀 주고 뇌물로 주고 이러면서 상납한다든지. 그렇죠. 예. 굉장히 넓은 관계의 어떤 그 상납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부는 어쨌든 안 나왔는데 그럼 평양에 보통 아파트에 산다 이러면은 그 거주자의 생활 수준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평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TV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냉장고라든가 지금은 또 시대가 좀 발전을 해서 세탁기라든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편의 그런 기구들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것들은 다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사정이 부족한 평양 입장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것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떼는데 전기가 없으면 그 난방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그 본인의 살림집을 좀 개조를 해서 석탄을 뗀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식의 어떤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평균적인 삶과 비교했을 때 아무리 평양이라 할지라도 비교 불가한 수준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치적 사업을 위해서 건설을 한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빨리 지었어요. 이 평양 뉴타운이 1년 만에 건설됐다면서요. 그렇죠. 북한 건설 건축에 있어서는 속도를 엄청 중시하거든요. 그래요. 예. 과거부터 뭐 천리마 운동, 천리마 속도, 그다음에 평양 속도,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천리마라 그러면 하루에 천리를 달리면은 하루에 400km를 달리라는 이건데 이건 거의 뭐 죽으라는 얘기죠. 네. 그 정도 중노동을 이제 강요를 하는 건데 사실 북한이 전후 복구라 그러는 6.25 전쟁 종전 이후에 평양에 집을 14분 만에 한 채를 지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14분 만에요? 예, 그만큼 이제 막 터무니없지만 예. 자기네들이 속도를 강조하는데 지금 저기 빌딩들 뭐 50층, 80층짜리도 2, 3일에 한 층씩을 올리는 2, 3일에요? 예, 예. 우리 건축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엔 정말 상식 이하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콘크리트가 예. 굳기도 전에 쳐올리는가 이런 이제 아,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선전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빠른 기간 내에 자기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런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북한 체제가 일심단결해서 뭐 군인 건설자들이라든가 돌격대를 투입해서 내가 지시하면 이 짧은 기간에도 해낼 수 있다는 거를 지금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렇게 아파트 빨리 짓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있는 통일연구원 예. 그 앞에 아파트 재건축을 했거든요.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년, 5년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건 뭐냐면 업체 하나가 건설사 하나가 진 거거든요. 네. 근데 저기는 저 만세대를 북한의 전 국력이 모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아, 전 국력 아예. 그렇죠. 예. 모든 건설사 다 오고 뭐 돌격대 오고 네. 공병국 오고 다 와서 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건축은 8.2% 성장하는데 네. 이 전기 수도가스는 마이너스 4.7%냐는 거죠. 그 얘기는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에 제대로 된 인프라, 하수망, 상수도망이 갖춰지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건물만 올리니까 김정은이 그 건물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질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저도 건설업 하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예. 가능은 하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프라가 안 갖춰 있으니까 또 하나는 원래 소련 같은 경우 껍데기만 져주고 도배나 실내는 본인들이 인테리어 하게 돼 있어요. 북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초기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네. 김정은도 그랬어요. 리설주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아파트 살림집 들어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돗물 틀어보는 겁니다. 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그러니까 그 수돗물이 나오면은 흐뭇해요. 아, 수돗물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껍데기만 짓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내지하겠습니까? 네. 껍데기만 짓는데도 뭐 청년 돌격대까지 포함해서 군인들까지 다 처출하다 보니까 하루 뭐 12시간씩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빠르게 짓다 보면은 결국 안전할 수는 없겠죠. 과거에요, 북한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도 발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민들이 쓰고 살게 될 살림집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무너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양시 이제 평천구역의 아파트인데요. 네. 지금 이제 붕괴 사고가 난 현장에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그 당시 인민보안부장, 경찰청장인 최부일이가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네. 근데 저게 북한이 김정은 초기지 않습니까? 집권한 지 한 2, 3년 됐을 때인데 저렇게 할 수밖에 없던 속사정이 있어요. 저 아파트가 일반 주민이 사는 게 아니라 네. 인민보안부, 그러니까 북한의 경찰이나 공안기관, 아. 힘 있는 사람들이 예. 입주를 한 건데 아파트를 완공하기도 전에, 준공검사가 우리로 하면 떨어지기도 전에 다 들어가서 살다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붕괴되면서 네. 몇백 명의 사상자가 났거든요. 인명피해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고위층들, 엘리트층들이 동요하고 이게 뭐냐 예.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 김정은이 직접 사과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해라 해가지고 저런 이제 이벤트 행사가 열린 건데 사실은 잔인한 거죠. 예. 그 깔려서 죽고 뭐 이런 그거를 수습도 못하고 구조도 못한 그렇죠. 상태에서 불과 며칠 만에 그 유족들까지 다 지금 거기 동원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저런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근데 저런 상황이 또 재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지금 사실 예. 통일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어떤 건설 인프라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건축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예. 보면 정말 살기가 어려운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평양 속도니 뭐니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 문화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일손에 이렇게 서둘러서 지은 아파트 언제 무너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북한의 뉴타운 괴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까요? 김구혁 보좌관. 그러니까 북한의 80층 아파트에서는 1층이 로얄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80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그 80층에 살면 뷰도 정말 멋질 것 같고 전망이 좋고. 예. 보통 우리 펜트하우스가 가장 맨 위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80층이면 정말 지옥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자주 되고요. 만약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예. 이제 운행을 하지 않게 되면 80층까지 꼼짝없이 걸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수압이 약합니다. 즉 물을 공급을 하려고 해도 예. 전력이 부족하고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80층에 있는 사람은 꼼짝없이 1층까지 걸어 내려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맨몸을 가지고 걷는 것도 어려운데 양동이 바켓을 들고 올라가는 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아주 물이 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가 로얄층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위로 올라갈수록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1층에서 5층이 가장 비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살다가 동상에 걸린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너무나 건물을 날림식으로 짓다 보니까 예. 이 단열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풍이 정말 많이 들고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앙난방 시스템이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중앙난방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겨울에는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 석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뗄 수 있게끔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개조를 하는 것이 불안해집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아파트가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또 북한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난방도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서 뜨거운 물을 끓여놨다가 그것을 안고 잠에 드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또 북한의 뉴타운 아파트 괴담이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파트가 돼지우리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요. 사실상 북한에서는 식량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집집마다 뭐 닭을 기른다든가 강아지를 기른다든가 돼지를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돼지라는 것이 결국은 주택에서도 키우기 어렵지만 아파트에서 키우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키워요? 아파트에서? 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조금씩 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좀 키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네. 각종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아니 근데 아파트 어디서 키우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주로 키우죠. 베란다에서요. 네. 이 북한의 베란다는 우리는 이 베란다의 구조가 다 통유리로 막혀 있지만 북한은 막혀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베란다를 조금 개조해서 닭도 기르고요, 오리도 기르고요, 돼지도 기르고 뭐 꽁도 기르고 정말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 사실상 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오셨어요, 예, 직접. 네. 그 아파트에 닭이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민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자 조원범 박사님. 예. 그런데 자 이 평양 뉴타운 준공식에서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눈길을 끈 게 바로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김주애가 차림새를 보면은
자, 저렇게 차에서 일단 김정은이 내리고요. 저 옆에서 김주애가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옷차림을 보면요. 하이힐을 신고 있고 정장을 입고 있어요. 이전보다 엄청 어른스러워진 모습이고요. 2013년생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12살, 3살이거든요. 올 초 1월 1일 지난해 12월 31일 날 그 신년 경축식 야외 경축 그 공연에서는 김주애가 화동한테 꽃을 받은 다음에 그 화동한테 볼키스를 해요. 네. 근데 자기도 어린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애가 어린애한테. 네, 그러니까 지금 김주애는 사실 리설주 역할을 하고 있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저 옷도 저 허리를 꽉 조이잖아요. 예. 어린애 저렇게 안 입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엄마는 안 나와요. 머리 스타일도 리설주를 좀 네. 따라한 것 같고. 근데 엄마는 안 나와요. 예. 왜냐? 엄마가 나오면 시선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나오면 김주애가 엄마의 딸이 되잖아요. 예. 수령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저 주석단에 앉아 있잖아요. 네. 저건 김정은도 김정일도 후계자 때 저런 모습을 연출을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건 완벽한 후계 수업이다. 아직 공식 후계자 임명은 안 됐어요. 네. 족보로는. 그러나 김정은도 김정일도 받지 못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이고 공식 아주 광범위한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대는 잊어라. 나의 치적만 강조하겠다. 저 자리에 김주애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정확하게 4월 15일 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 김정은의 시대에 김정은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왕조. 김정은이 시조고 네. 그다음에 왕세녀가 이제 김주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치적 사업과 함께 자란 아파트와 함께 자란 김주애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국혁 보좌관. 네.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도 그런 김주애가 후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기정사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신문의 기조를 보면 노동신문이 북한의 공식 매체 아니겠습니까? 네. 김주애에 대해서 이제는 그 수식하는 용어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예전에는 뭐 김정은의 딸, 뭐 사랑하는 자제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면 이제는 앞에 뭐 친애하는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김주애를 표칭하는 그런 경어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경어가 붙는다라는 것은 김주애의 위상이 과거보다 훨씬 올라갔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김정일 때는 사실 김정은의 그 존재에 대해서 공개가 굉장히 늦었지만 네. 김주애 같은 경우는 일단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이죠. 여성이라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데리고 다니는 이 주애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정 센터장님, 네. 저도 들은 얘기도 있고, 자 김정은한테는 저 김주애가 다가 아니다. 사실 다른 자녀, 그러니까 아들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설들이 있었잖아요. 네,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북한 매체 또 외부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에게는 적어도 3명의 자녀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남자아이다. 이게 이제 CIA가 그 가진 정보를 토대로 해서 뉴욕타임스가 과거에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국의 타블로이드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있다. 김주애하고 네. 또 장남인 아들이 있는데 혼외자가 또 2명 있다. 그래서 혼외자가, 전부 4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정원의 판단이 중요한데 국정원은 이제 3명 정도의 자녀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그중에 주애 그리고 아들이 1명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처음에는 김주애가 교육을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 최근에는 지난해 가을부터는 김주애 말고 다른 자녀들도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좀 다른 가능성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한 7, 80% 정도 보는 것 같고 네. 또 숨겨진 아들이나 예. 다른 자녀들에게 갈 가능성 그 부분을 한 20, 30% 정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숨겨진 아들이 있다면 왜 아들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예. 우리가 뭐 김정은도 어쨌든 뭐 아들 딸을 키우는 아빠잖아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이가 몸이 좀 불편한 거 아니냐 네. 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막내인데도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친형인 김정철이 호르몬계 이상으로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뭐 여성 그런 증상이 좀 몸에 나타나고 이래서 네. 탈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주애를 지금 전면에 내세우는 게 정말 후계 수업을 통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들려는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숨겨진 후계자를 히든 카드로 내세우기 위한 어떤 연막인지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 설에 불과하지만, 자, 조은모 박사님, 예. 그런데 유학하면서 후계 수업 중인 자녀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 김정은이 예. 조금 심한 말로 과잉 경호에 환장하죠. 그러면 김정은이 그렇게 신변의 안전을 쓰는데 네. 아들이 있다면 유일한 세자 하나인데 전 세계와 싸우고 있는 김정은이 그 아들을 해외에 내보내겠어요? 그럼 유학 보냈으면 러시아 전쟁하는데 중국 아닐 거고 서방일 텐데 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 분들이 그런 말 얘기해요. 유학 중이라고. 그럼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후계자를 유학을 보낸다? 저는 거기 동의 안 합니다. 유학설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또 설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동의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화려한 뉴타운과 함께 어쨌든 김주애를 또 내세우고 있고 점점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보여주기식 정치가 북한 내에서 더 극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의 속내가 뭘까요? 내세울 게 없거든요. 결국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해서 정치적 권위와 그다음에 성과 이런 게 아주 현저하게 취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미지 정치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그다음에 이벤트, 그다음에 감성 정치 이런 거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김정은의 보여주기식, 내 실속 없는 네. 그런 이미지 정치는 더 강화될 거다. 그리고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김주애가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 정치가 그럼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로 유지될까요?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북한 체제가 지금 80년째 3대에 걸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북한이 지금 4대 세습을 이제 꾀하고 있는데 그동안 참 용케 잘 견뎌왔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치밀한 그리고 폭압적인 어떤 감시 체제, 통제 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를 해왔지만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북한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쓴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제 저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김정은의 건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김정은이 네. 사실 어린 나이인데도 자기 권력 누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딸을 네. 후계자로 내세우는 거 이거 뭐 김정은의 건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관측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한류 이런 것들에 이제 매료돼 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네. 4천 명의 전 사상자가 평양으로 돌아온 뒤에 뒷감당 이런 부분들이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좀 퍼포먼스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의 또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